이제 원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원 다음에 제일 끝부분인데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입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 준영아, 접선이 뭐야? 원과 몇 번 만나는 선? 한 번 만나는 선이 접선이죠? 그죠? 그래서 뭐 요런 게 접선인데 요런 게 접선인데 그때 이제 요렇게 원과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그 만나는 그 점을 뭐라고 부를까? 이를 접점 이렇게 부르죠. 그죠? 접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을 요렇게 원의 접선을 구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은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을 구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에 접하는 접선인데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걸 만족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그런 공식이 지금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공식입니다.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m이라는 값이 요 값이 민서야 뭘 나타내는 값이에요? 기울기. 그치? m 자리가 기울기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r 자리는 뭐겠어? 반지름. 그 원의 반지름. 그쵸? 근데 지금 보면 이 식이 의미하는 접선이 몇 개예요? 이게 지금 몇 개의 직선을 의미해? 이 중간에 풀마가 붙어 있으니까 두 개의 직선을 의미하죠. 그쵸? 자, 왜냐면 내가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3인 그런 접선을 찾는다 그러면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접선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얘하고 똑같은 어디 갔어? 얘하고 똑같은 복사가 안 되네. 요렇게 하나 있겠죠.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접하는 친구 하나가 더 있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3인 접선을 찾으세요 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찾아지는 거기 때문에 늘 풀마 해가지고 두 가지 직선이 나온다. 근데 물론 이제 이 공식을 외워가지고 써먹긴 써먹을 건데 이 공식은 좀 한계가 있어요. 이 공식은 한계가 있어. 이 공식은요 이런 원에다가만 문 좀 닫아주세요. 이런 원에다가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이라는 게 뭐야? 중심이 어디지 이거? 0,0. 그치? 중심이 0,0인 원에다가만 쓸 수 있어요. 이 공식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0,0이 아닌 상황이면 어떡하냐? 중심이 0,0이 아닌 상황이면 내가 만약에 이 공식을 꼭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원을 0,0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기울기가 뭐 m인 직선의 접선을 찾은 다음에 다시 그 접선을 원래 위치로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번거롭게. 그래서 자, 이 공식은 중심이 0,0일 때만 쓰시고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런 방법이 있죠. 자, 만약에 이렇게 원이 있고 예를 들어 이 원의 중심이 뭐 3,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중심이 3,1이면서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을 쓸게. 자, 요렇게 생긴 원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얘는 중심이 0,0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럼 그럴 때는 공식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겁니다. 자, 기울기가 3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y는 3x 플러스 n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기울기가 3인 직선 하나 잡는 거야. 오케이? 기울기가 3인 직선을 잡아. 그 다음에 이 직선하고 이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가 얼마여야 되겠어요? 얘가 접하게 만들려면. 준영아, 이 직선이 이 원에 접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원의 무엇과 같아야 될까? 그렇죠. 반지름과 같아야죠. 그치? 반지름이랑 딱 거리가 같을 때 접선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쓰지 않고 이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접선을 찾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일반형으로 만든 다음에 요 녀석과 요 점과 요 둘 사이에 얘네 둘 사이에 거리 d를 구해가지고 거리 d 구하면 이렇게 되죠. 루트 10분의 절대값 9-1 플러스 n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은 2잖아. 요거하고 같다. 그죠? 이게 조금 더 원리를 이용한 근본적인 풀이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공식도 물론 안 외우고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그래요. 이거 공식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 쓰면 빠르니까. 그치?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풀이 방법은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원의 접선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내려가 보면 밑에는 이제 뭐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냐면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예요. 접점.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 위에 여기에 있는 요 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 요 점을 접점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어지겠죠? 이렇게 생기는 요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공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중심이 0,0인 원이고요. 그 원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써진대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 샘플이 있나? 여기는 증명이고요. 얘가 없네. 여기서 그냥 얘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얘가 0,0이고 만약에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 1 말고 4라고 하자. 자,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여기쯤이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점을 하나 잡아볼게요.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점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점은 이 원 위에 찍혀있는 점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 점을 접점으로 하는 요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공식이 바로 요거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x1도 들어있고 x도 들어있잖아. y1도 들어있고 y도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느낌으로 사용하는 공식이냐면, 자, 여기 x제곱 y제곱이 있는데 x제곱이라는 거는 x를 2번 곱한 거고요. y제곱이라는 거는 y를 2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은 이 곱해져 있는 두 개의 x 중에서 하나만 얘로 바꾸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곱해져 있는 y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x1,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x 하나는 안 건드린 거잖아.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x로 가만히 있는 거고 x 하나가 x1으로 바뀐 거잖아. 그치? x1이 접점의 x좌표니까요. 자, 이 두 개의 x들, y들 중에서 한 개만 x로 바꿔주고 한 개만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개만 1로 바꿔주고 한 개만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바꿔주면 그게 그대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써보면 x 마이너스 루트 3 y는 4. 이게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은 위에서 얘기한 공식보다는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요. 얘는 조금 더 활용도가 높고,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도 쓸 수 있냐면 이게 중심이 0,0이 아닐 때도 쓸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요렇게 생긴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쓴다. 이게 약간 조금 처음에 보면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겁니다. 이것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게 원래 원의 방정식이었다면 이게 그런 거 아닌가? 요게 x-a가 두 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두 개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두 개의 괄호 중에서 한 개만 x를 x1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여기 x1 빼기 a, x 빼기 a 그랬으니까 이 곱해져 있는 두 개 중에 둘 중에 한 놈만 x1으로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얘도 y-b가 이렇게 두 번 곱해져 있는데 둘 중에 한 놈만 y1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찾고 있는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꼭 암기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얘도 만약에 공식을 안 쓰고 구한다면, 강여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생긴 접선을 구하는데 내가 이 공식을 안 쓰고 그냥 어떤 그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이 접선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떤 풀이가 가능할까? 반지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으면 반지름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미 방금 힌트를 줬어. 요거를 요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다가 수직 표시를 했죠. 이게 접선이 갖고 있는 성질이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공식을 쓰지 않고 이 접선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 수직 표시가 힌트가 되는 겁니다. 준영아, 0,0이랑 1, 마이너스 루트 3을 연결한 이 빨간 선분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0,0이랑 1, 마이너스 루트 3을 연결했어. 이 기울기가 얼마야? 뭘 꿈뻑꿈뻑하고 있어? 얼마? 기울기가 루트 3이야?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가야지. 지금 직선 이렇게 가고 있잖아. 빨간 직선. 그렇죠. 1 커졌는데 루트 3 작아졌으니까 얘의 기울기는, 이 빨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있는 접선은 이 빨간 선분과 수직이잖아. 정연아, 얘하고 수직이다. 얘하고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가 어때야 돼? 수직이다 하면은 기울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걸 루트 3이라고 하면은 이거랑 이거랑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될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맞아요. 루트 3분의 1이 기울기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끝났지? 기울기 나와 있고요.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도 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치? 기울기 알고 지나가는 점 알면 이거 가지고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되죠. y는 한 다음에 기울기 써주시고 괄호 x 빼기 1 괄호 닫고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치?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게 간단하고, 만약에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이거의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를 만나면 요렇게 요거하고 수직이다 라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공식도 외워줘야 되고요, 그 공식을 쓰지 않고 풀 수 있는, 도형의 원리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원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게 접선에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접선에 관련된 문제들을 잘 풀려면 공식과 원리를 다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315페이지로 가면은 접선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뭐냐? 접선 중에 제일 까다로운 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의 방정식, 얘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기울기도 안 주어져 있고 접점도 안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요렇게 이제 원이 있고, 원 밖에 뭐 여기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는 거, 이렇게. 그럼 이렇게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긋는다. 그러면 요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요, 요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요, 항상 두 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그죠? 항상 두 개를 그을 수 있는데 그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을 거냐입니다. 그래서 방법 3은 사실 잘 안 쓰고 요렇게 두 가지 방법 정도를 기억해 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요 점의 좌표는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근데 접점의 좌표는 모르죠. 접점의 좌표를 몰라. 그래서 이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잡고서 계산하는 방법이 1번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기울기를 하나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요 점이 뭐 3,5다.
그러면 내가 이제 3,5를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찾고 있는 거잖아. 그죠? 3,5를 지나가는 직선을 찾는 중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n괄호 x-3 플러스 5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되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이 거리가 또 이 원의 반지름이랑 같다. 그걸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요게 그 원 외부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찾는 게 제일 복잡한데 뒤에서 문제가 나오면 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넘겨볼게요. 316페이지 봅시다. 316페이지에 필수예제 17번을 보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접하고 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혁아 얘하고 평행이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 2죠? 그럼 얘랑 평행하려면 내가 찾는 직선도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2지. 평행이면 기울기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맞니? 그러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2니까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원의 접선 중에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찾는 상황이죠.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공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그지? 아까 공식이 뭐였지 민서야? y는 mx 풀마 r 루트 마이너스 1이었나? 플러스 1. 그죠? 요렇게 생긴 공식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쵸? m자리에 2 집어넣고 r자리에도 2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맞죠? m자리에 2 집어넣고 r자리에도 2 집어넣어. 그럼 y는 2x 풀마 2 하고 여기도 2 들어갔으니까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공식만 사용하면 그대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한번 풀어볼게요. 공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 기울기가 2다 그러면 y는 2x 플러스 n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그쵸? 기울기가 2니까 준영아 야 5명밖에 없는데 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슬프지 않겠니? 지금 넘겼어 책을? 자 y는 2x 플러스 n이라고 잡았어. 그럼 너 생각해봐. 여기 원이 이렇게 있고 지금 우리가 만난 원은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이에요?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이야? 대답 좀 해줘. 아, 여기 있잖아. 원방 있잖아.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이냐고요? 반지름 2짜리 원이지. 그지? 그리고 나는 지금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찾고 싶죠. 맞니? 맞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어. 그지? 그럼 여기 지금 원의 중심이 0,0이고 요 직선이 지금 요거예요. 그럼 준영아, 이 직선과 이 0,0이라는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네가 방금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지? 5분의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여야 돼? 2여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제 점과 직선 공식을 쓸 거니까 얘를 좀 넘겨가지고 2x-y 플러스 n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죠? 그러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 d를 구해보면 이제 해봐. 네가 하려던 거 해봐. 루트 5분의 절대값
요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야. n이요. n 절대값 n, 그치? 그것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 말은 절대값 n이 2루트 5라는 얘기고, 그러면 n은 뭘까? 풀마 2루트 5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해됐어? 자, 그래가지고 요 원의 방정식에 n자리에다가 방금 찾은 풀마 2루트 5를 집어 넣으니까 아까 공식으로 찾은 결과물과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공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식 안 쓰고도 점과 직선 공식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해봅시다. 그 밑에 396번 풀어보는데, 396번은 요 공식으로, 요 공식이 아니라 요 점과 직선의 거리 있죠? 요거, 요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396번 해보자. 자, 봐봐. 아주 간단해. 점을 하나 딱 찍고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려요. 근데 이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니 정연아? 1,2죠. 자, 그럼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구할 거니까 뭐 이렇게 하나 그려 놓을게요. 오케이? 그럼 얘는 기울기가 2니까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뭐라고 해 놓을까? 맞아요.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럼 봐.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접선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빨간 선분의 길이가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그죠? 이 원의 반지름인 3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3입니다 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럼 점과 직선의 공식 쓸 거니까 y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들고요. 자, 공식 불러봐. 요거의 거리 루트 x의 개수가 2고 y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 들어갈 게 얼마겠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x1, y1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루트 a 뭐라고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이거지, 그치? 자, 그럼 요 자리 얼마 와야 돼? 1 와야 되고 절대값, 자, 여기는 뭐가 와야 돼? 4요? 2 마이너스 2 그치, 이렇게 와야지. 이것이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그쵸? 그럼 어차피 요건 요렇게 없어지니까 절대값 n만 있죠? 그리고 요거 루트 5 이쪽에 곱해지니까 절대값 n은 3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n은 뭐야? 풀마 3루트 5. 자, 그럼 이 문제의 답은 y는 뭐라고 해야 돼? 직선의 방정식을 써야지. y는 이거 찾는 중 아니야, 이거? 이게 기울기가 2인 직선이잖아. 이걸 찾는 중인데, 그런데 n자리에 들어갈 값이 뭐야? 네,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y는 그렇지, 그렇게 써야지. 됐어요? 이런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기울기 공식만 띡 써가지고는 잘 안 되고 이렇게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풀 줄 알아야 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317페이지 보면은 자, 이 원 위에 점 그랬어요. 그 원에 찍혀 있는 점이야.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요겁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얘를 푸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이 공식을 쓰는 거죠.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라는 이 공식을 쓰는 게 가장 빠른 풀이가 되겠죠. 이걸 쓰는 게. 그죠? 이 문제 적용시켜보면 준영아 여기 x제곱 x 두 개 중에 한 개만 얼마로 바꿔? 2로 바꿔. 그쵸? 요거. 그 다음에 여기 y제곱 y가 두 개 곱해져 있지? 두 개의 y 중에 한 개만 뭘로 바꿔? 1로 바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써지는 거야? 2x 플러스 y 뭐라고 다시 2x 자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 위에 점이 있는데 그 원 위에 점을 x1, y1이라고 했을 때 그때 공식이 이거란 말이야. 그때 공식 이거. 그지? 어? 그러면 네가 지금 여기다가 2라는 숫자를 집어 넣었으면 요 2가 지금 x1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여기다 또 1을 붙여야 돼? 안 붙여야지. 그치? 자 그래서 2x 그 다음 뭐야? y 오. 그지? 이렇게 써야 돼. 끝났어 그러면. 끝났죠? 여기서 5만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여기서 원하는 요 모양이 됐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그대로 우리는 A 값은 2고 B 값은 마이너스 5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또 공식을 안 쓰고 푸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0,0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원이 있고 그 위에 점 2,1이라 그랬으니까 뭐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 2,1 있어. 그러면 2,1을 지나가는 직선 하나 그을게요. 2,1을 지나가는 접선 이렇게 하나 긋고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중인데 그런데 이 접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 강여가 이 빨간 선이랑 파란 선이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수직으로 만난다. 그치? 그러면 이 빨간 녀석의 기울기 찾아볼까요? 빨간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지 강여가? 그렇죠. 0,0부터 2,1까지니까 기울기 2분의 1이지. 그러면 이놈이랑 수직이 된다는 얘기는 요 친구의 기울기는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란 얘기. 그치? 그럼 끝났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직선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2면서 2,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서진이가 한번 써볼까? y는 뭐라고 하면 될까? 마이너스 2 괄호 그렇죠. 잘했습니다. 그럼 분배하면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역시 요거 한쪽으로 넘겨주면 얘랑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공식을 쓰면 제일 편하긴 해. 제일 빠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풀 줄도 알아야 되겠다. 자, 그럼 역시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밑에 398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398번 우선 요거를 공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공식으로 어떤 느낌이라 그랬냐면 x-1의 제곱 그러면 x-1이라는 괄호가 두 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잖아. 요렇게 두 번 곱해져 있고 y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면 y 플러스 2가 두 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두 개의 괄호 중에서 하나만 x 자리에 요걸 집어넣고 y 자리에 요걸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한 개만 여기다가 접점 x좌표 4 집어넣고 역시 또 요거 한 개만 접점의 y좌표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요렇게 그렇게 만들면 요 괄호가 3이 되니까 3이 분배되면서 3x-3 요렇게 되고 요 뒤에 있는 요 괄호는 1이 되잖아요. 1 그러면 뒤에 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 y 플러스 2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3x 더하기 y는 11. 뭐 이쪽으로 넘어올까? 마이너스 11은 0.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지, 그치? 요게 공식을 이용한 풀이고요. 또 하나의 풀이가 이제 자,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원의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4,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쯤에 4,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준영아, 여기서 내가 요걸 접점으로 하는 요런 접선을 그을 거잖아. 요런 애를 그으면 이 친구가 요거를 요렇게 연결한 선분과 어떻게 만나야 돼? 수직으로 만나야 되지.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부터 구해볼래? 이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알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나는 그러니까 빨간 애의 기울기를 물어본 거야. 얘의 기울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3분의 마이너스 4에서 1 뺀 거분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뺀 거잖아. 4에서 뭐라고 기울기가? 3분의 3분의 1이야. 기울기 3분의 1.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 있는 접선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아니 정확히 마이너스 3 그렇지. 자, 그래가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답이지. 어? 맞아? 불러. 자, y는 3분의 1 x 우리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애를 찾고 있어요.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괄호 x 빼기 마이너스 4 괄호 닫고 마이너스 1 그래.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하고 얼마야? 마이너스 11 아니 플러스 플러스 11 11. 요게 답이지, 그치? 역시 두 가지 방법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공식 쓰는 방법이랑 원리를 이용한 방법.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 한번 찾아봅시다. 318페이지로 갈게요. 자, 318페이지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원이 하나 있는데 중심이 0,0이네요. 0,0 요렇게 요런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면은 마이너스 2,4 저기 위에 있겠다. 여기쯤에 있는 점이야. 마이너스 2,4 여기에 마이너스 2,4가 있는데 마이너스 2,4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자, 우리가 요렇게 하나 그을 수 있죠. 요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요렇게 그을 수 있죠. 그치? 요렇게 두 개의 지금 접선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을 찾을 때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어. 첫 번째 방법은 접점을 잡아놓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접점을 잡아놓고 두 번째 방법은 기울기를 잡아놓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울기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접점을 잡아놓고 하는 방법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접점을 우리가 x1, y1 이렇게 잡으면 강혁아 요 원 위에 있는 점 여기에서의 접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요런 데를 우리가 요런 데를 지금 x1, y1으로 잡아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원 위에 점 여기서의 접선 이런 공식으로 한 번에 촥 쓸 수 있잖아. 뭐라고 쓰자 그랬지? 방금 우리 바로 앞에 페이지에서 자
이거 위에 점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 공식으로 했잖아, 그지? 기억났어?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와서 자, 이 원 위에 점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뭐라고 써야 돼? x1 x 더하기 y1 y는 4. 그죠? 요게 접선이에요. 맞지? 그런데 그 접선이 지금 요 빨간 선을 말하는 거잖아. 얘가 어디를 지나가냐면 마이너스 2,4라는 점을 지나가니까요. 요 좌표를 여기다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식을 하나 얻습니다. 준영아, 잘 들어. 또 좀 이따 소리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걸 어떻게 하자고, 준영아? 대입. 그럼 대입하면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2,4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 2를 x1에 넣는 거니 x에 넣는 거니? x1은 뭔데? x1은 이 점의 좌표예요. 여기 점의 좌표. 점의 좌표. 어떤 상수예요, 상수. 지금 우리가 써놓은 이 식은 이 x하고 y가 주인공이 되는 문자인 거고 x1, y1은 아직 얼마인지 못 찾았지만 어떤 숫자란 말이야. 이미 정해진 숫자야. 그러면 내가 이 직선이 요 점을 지나갑니다 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한다면 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을 x1에 넣어야 되니 x에 넣어야 되니? x에 넣어야지. x에. 불러.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x1 플러스 4y1은 4. 이렇게 되는 게 하나의 식입니다. x1과 y1을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훨씬 더 간단한 원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x1, y1이라는 점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럼 민서야, 이 점 자체를, 이 점의 좌표 자체를 이 원의 방정식에다 뭐 해도 될까? 대입을 해도 돼요. 그쵸? 그죠? 그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좌표 x1, y1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런 거 찾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좌표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니까 어떤 식이 나오냐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다. 이런 식을 또 하나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국 x1, y1에 대한 식을 두 개 얻은 거예요. 1차 하나, 2차 하나. 그럼 현준아, 이거 연립방정식이지.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이야. 이러면 어떻게 풀지? 1차식을 잘 정리해서 2차식에 넣는 거지. 그러면 1차식을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를 일단 2로 나눈 다음에 넘겨가지고 잘 정리하면은 2y1 빼기 2가 이게 x1이랑 같아. 그죠? 넘겨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x1 자리에다가 얘를 어떻게 할까? 대입해야지. 준영아, 너 아무래도 서서 해야겠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2y1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4입니다. 그냥 y1이라는 애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풀면 y값 두 개 나오겠지. y1의 값이. 그지? 전개시키면은 5y1의 제곱 마이너스 4y1 그리고 플러스 4인데 여기 있는 4 아니지. 8y1인가? 맞나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끝에 4죠? 근데 얘랑 없어지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y1의 값이 요거 y1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y1으로 묶으면 5y1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연아, y1의 값이 두 개 나왔어. 얼마랑 얼마 나왔을까? 얘가 0인 거잖아. 얘가 0인 거. 그럼 y1이 얼마야? 5
5y1 빼기 8이 0이에요. 여기서 y1을 찾는 게 목표예요. 마이너스 8 어떻게 할까? 플러스 5분의 8 플러스 5분의 이거 넘기잖아. 넘기면 부호 플러스로 바뀌어야지. 그리고 5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맞죠? y1의 값은 0 또는 5분의 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x1은 뭐였냐면 x1은 아까 y1의 2배에서 2 빼는 거였잖아. 그지? 자 그럼 민서야 지금 요 점이 지금 y1 y 값이 0인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y 자리에 0이라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x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지. 결국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0 이렇게 접점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y값 5분의 8이라는 값이 이제 요 점의 y좌표겠죠. 그쵸? 그러면은 y1 자리에 5분의 8을 여기다 넣어봐. 여기다 넣으면 여기 y1 자리에 5분의 8을 집어넣으면 얘가 5분의 16 빼기 2죠. 그럼 얼마 될까? 5분의 6이 되겠지. 그래서 요 접점은 5분의 6, 5분의 8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접점을 다 찾는 거예요. 그렇게 접점을 둘 다 찾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목표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아까 요거였잖아요.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죠? 요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마이너스 2,0과 5,5분의 8을 여기 x1, y1 자리 넣어주면 되지. 맞죠? 그래서 요 접선은 뭐가 되냐면요. 여기 x1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고 여기 y1 자리에는 0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마이너스 2x가 4가 돼서 결국 x는 마이너스 2라는 이렇게 y축의 평행한 직선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 요쪽 거는 접점이 요거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요. 요 접선은 뭐가 나오냐? 얘는 5분의 6x 플러스 5분의 8y는 4니까요. 조금 정리하면은 5 곱하고 2로 나눌게요. 강혁아 5 곱하고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4x 플러스 4y는 5 곱하고 2로 나눴으니까 10이죠? 그럼 10도 넘기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접점을 잡고 푼 방법이에요. 접점을 잡고 푼 방법. 자, 이 방법은 지금 여러분 풀어서 알겠지만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그죠?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를 잡고 푸는 방법. 자,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2,4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는 중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현준아 뭐라고 잡을 수 있어? 기울기가 요거고 요 점을 지나가니까 다시 기울기를 먼저 써야죠. m하고 괄호 x 플러스 2 괄호 닫고 더하기 4. 조금 정리하면은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플러스 4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앞서서 계속 사용했던 성질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직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이 직선은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거리가 이 원의 무엇? 반지름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과 0,0이라는 점 사이에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2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반지름 2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와 얘를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게요. 정연이 해봐. 루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중이야. 분모는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가지고 하는 거였잖아. 뭐라고 써야 돼? m제곱 플러스 1, 그치? 뭐 제곱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절대값하고 분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죠? 0 들어가면 다 없어지니까 2m 플러스 4. 자, 근데 이 거리가,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얘의 반지름인 얼마랑 같아야 돼? 2랑 같아야 돼. 그래서 는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는 2.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거 양변에다가 요거 루트 곱해가지고 절대값 2m 플러스 4는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런 모양을 만들었는데, 자, 요 안에는 현준아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죠? 이걸 한 방에 처리하는 방법 뭐죠? 제곱이죠. 양변 제곱. 그지? 그래서 요거 양변 제곱해 줍니다. 양변을 요렇게 제곱해 줄 건데, 제곱을 시키는 순간 절대값은 그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죠? 요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곱을 쫙 전개를 시켜주면은 4m 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16은, 자, 요거 2가 4가 되니까요. 4m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쭉 사라지고요. 계산하면 m 값이 뭐 나와? 여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4분의 3.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4분의 3을 여기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그죠? 요게 지금 그 접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3 들어가면 0은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4 플러스 4면은 여기를 플러스 2분의 5라고 쓰면 되겠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얼마 곱할까?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더 좋겠다.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해버려. 그러면 이거랑 어떨까? 똑같아요. 그럼 이 1번 방법과 2번 방법을 비교해봤을 때 사실은 1번보다는 2번이 대부분의 경우에 계산은 좀 더 편해요. 근데 계산은 2번이 좀 더 편한데, 지금 이 결과를 보고 약간 드는 의문. 1번 방법으로 풀었을 때는 답이 몇 개 나왔죠? 요 접선 나오고 요 접선 나오고 2개 나왔죠. 근데 지금 2번 방법으로 풀었을 때는 m 값이 몇 개 나왔어요? 1개 나왔지. 그럼 직선 몇 개밖에 못 찾아? 1개밖에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 지금 얘 있잖아요. 얘는 기울기가 있어 없어? 기울기가 없죠. x는 마이너스 2라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이기 때문에, y축의 평행인 직선,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직선은 2번 방법으로는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2번 방법을 쓸 때 계산은 좀 편하지만 다만 이런 애를 못 찾을 수 있어. 답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면요, 이거는 나머지 하나가 이런 형태의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원리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순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고, 특히 두 번째 방법에서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이 방법의 단점은 x는 뭐 이런 형태의 접선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번째 방법을 쓴다면 혹시 지금처럼 답이 하나 나왔을 때 분명히 이거 직선 2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요런 느낌의 직선이겠네 해가지고 요걸 하나 따로 그림을 그려서 찾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방법의 좀 단점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편하긴 해요. 쓰다 보면 얘보다는 계산이 편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400번을 한번 풀어보는데, 400번을 2번 방법 있죠. 기울기 이용하는 방법. 그치? 400번 문제를 이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400번 한번 풀어보세요. 처음 스타트만 조금 도와주면은, 그 400번 문제는 2,-1을 지나가는 직선이잖아. 그죠? 2,-1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준영아, 맨 처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잡고 시작할까? y는 m 괄호 x 괄호 닫고, 맞아요. 그럼 요 직선이랑
그 다음에 준영아 이 원의 중심이 어디야? 마이너스 1,2지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요 직선과 요 원의 중심 사이에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알고 있어? 맞아요. 반지름이 루트 3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어. 그쵸? 요거를 활용해서 m 값을 찾는 겁니다. 맞죠? 아마 얘는 m 값이 두 개가 잘 나올 거예요. 계산해 봅시다. 자, 핵심적인 얘기는 다 했어요. 요 원 밖에 있는 점,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니까 이게 접하기 위해서는 요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3과 같아야 된다. 그대로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이거 정리하면은 y는 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이제 요 놈과 요 점 사이의 거리니까, 자 정연아 거리 구해볼까? 뭐라고 써야 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결국 요 루트 안에 거 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이네요. 그쵸?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 그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 자 이것이 지금 루트 3과 같아야 되니까 양변에다가 요거 m 루트 m 플러스 1 곱해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 은 하고 루트 3 하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고요. 아까 한 것처럼 양변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제곱을 해줘요. 그러면은 절대값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제곱시키면은 9m제곱 플러스 18m 플러스 9 이쪽은 3m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죠? 한쪽으로 딱 넘겨서 뭐라? 그러면 6m제곱 플러스 18m 플러스 6은 0이죠. 6으로 나누면 m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1은 0이죠. 봐봐. 요 방정식을 풀면은 실근이 두 개 나오겠죠. 그 두 개의 실근이 바로 내가 찾고 있는 요 놈과 요 놈의 뭘 나타내는 거야? 두 직선의 뭐예요? m이라는 문자 자체가 뭐야? 기울기잖아, 기울기. 그러면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실근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니까?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원하잖아. 그 말은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이 얼마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합이 얼마냐? 굳이 여기서 뭐 근해 공식 쓰고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물어본 거 아니야? 얼마예요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맞죠? 물론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두 근을 찾은 다음에 둘이 더해도 됩니다. 더해도 되지만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다.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울기를 통해서 푸는 것이 훨씬 간단해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기울기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게 이 접선 다운에서 제일 좀 복잡한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앞에 것들은 거의 그냥 보너스로 이해가 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여기 318페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318페이지까지 원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다 한 거예요. 318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 다음 주에 RPM 문제집을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따로 편집해가지고 제본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RPM 문제집이 거의 새 거다. 시험 범위를 나는 거의 안 풀었다. 그러면 자기 원래 책으로 푸시고 나는 RPM 책을 대부분 풀었다. 그러면은 새로 주는 제본 교재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원리는 여기 318까지, 상호는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니까 여기까지 개념 원리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RPM은 다음 주에 주는 책으로 푸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주에 주는 책으로 푸시고 그 다음에 영석도 일단 여기까지 해오고 영석 이제 뒷부분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거는 다음 주 중에 우리 보관 좀 해가지고 뒤에 이제 그 도형의 이동 거기 마무리 할게요. 학교에서 도형의 이동 나갔니? 너네 말고 영석 말이야. 준영아 나갔니? 도형의 이동?
모르겠어? 정연아 나갔어? 어디 나가는데 학교에서? 이것보다 좀 더 나아. 그럼 이게 원 끝인데 그러면은 학교 수업 안 듣는구나. 수업 좀 들어. 아니 근데 너무 설명을 학교에서 이상하게 해요. 아 그래도 무슨 단어 하는지는 알 수 있잖아. 무슨 단어 하고 있는지. 아 대충 무슨 단어 진도를 나가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앉아 있으면. 그러지 않니? 너 학교에서도 막 졸다가 갑자기 아 설명 저렇게 해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진짜 제가 해보는데 열심히 듣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은 개념 원리 313까지만 끝나면 이따가 우리 수업 끝나고 나서 귀가할 수 있고요. 개념 원리 313 중에서 원단원 있잖아요. 원단원은 연습 문제 빼고 개념 원리 313까지만 마무리가 되면은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내일부터 우리 보강 있죠. 내일. 그래서 내일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영어 끝나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안 하는 사람들은 내일 1시까지 4층에 3배움터로 오시면 됩니다. 4층에 3배움터. 지난 시험 기간에도 우리가 요새 했었거든요. 여기 오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고